안녕하세요. 김덕관입니다.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학습 및 수험 생활에 관련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드리는 영상입니다. 그런데 먼저 경고를 드릴 게 있습니다. 심신이 약하거나 노약자, 임산부 등은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엄청난 팩트 폭력을 선사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수험 생활을 버텨서 합격까지 방점을 찍으려면은 엄청난 멘탈이 필요합니다. 이 멘탈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수험 생활 버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영상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저한테 카톡, 학습 게시판 등등을 통해서 본인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질문하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려요. 근데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멘탈, 합격하고자 하는 의지, 이 부분을 다져주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팩트 폭력이 가해질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요. 이것을 압박 삼아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밑거름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쫄지 마시고요. 제가 다 여러분들 어려운 부분 있으면은 다 끝까지 함께 케어를 해드릴 거니까 내가 이 영상을 찍고 나니까 너무너무 부족한 게 많구나. 그런 부분 저한테 또 질문 주시고 같이 또 해결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무섭죠? 자, 하루에 얼마나 공부해야 할까요? 기출문제는 몇 회독해야 하나요? 모의고사는 얼마나 풀어야 하나요? 등등등 공부를 얼마나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얼마나에 관련된 질문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합격생의 케이스를 먼저 볼까요? 지금부터 합격생과 수험생을 계속 비교를 해볼 겁니다. 제가 수많은 수험생들을 받고 합격에 이르지 못하는 수많은 수험생들을 받고 그다음에 극소수의 합격생을 봤단 말이에요. 제 수험 기간에도 그렇고 강의를 하면서도 그렇고 이 둘 간에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씩 답변을 드리면은 일단 이 질문에 대해서 합격생은 몇 회가 없어요. 몇 회가 없습니다. 최대한 많이 보는 거예요. 최대한 많이.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안 되는데요. 수험생으로서 남으시는 분들 이 질문을 합니다. 합격생들은 이 질문을 안 해요. 무슨 말이냐? 요 질문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냐면은 공부를 최소한 하고 진짜 정말 최소한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요 정도 하면 합격한다. 그러면 딱 그만큼만 하고 싶다는 마음이 근저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기 싫어서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개중에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 이상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10번 이상을 해야 된다. 그럼 나는 10번을 넘어서 15번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합격생인 거고 10번, 10번이라고 했는데 나 10번 해야지. 이러면은 수험생으로 남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저 같은 경우에도 운동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요새 강의를 하면서 너무너무 바쁘거든요. 너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건강관리, 체력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 일정을 소화를 하는데 너무너무 하기 싫으니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트레이너 선생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혹시 그 새로운 운동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거 하루에 몇 번 해야 돼요? 일주일에 몇 번 해야 돼요? 제가 이 질문을 해놓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운동하기 정말 싫구나.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운동에 관련해서. 운동을 정말 좋아했을 때는 그런 질문이 안 나오거든요. 더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최대한 많이. 그래야 내 몸이 변하고 체력이 좋아지고 이런 부분이 나한테 이제 성과로서 다가오니까. 그런데 하기 싫으니까. 몇 번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아시겠죠? 이 질문에 근저에 깔려 있는 것은 딱 그만큼만 하겠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질문을 하시는 건 괜찮아요. 괜찮지만 대답을 듣고 나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최대한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무섭죠?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보시면은 수험생활 기간에 흔들리지 않고 초심, 마음가짐, 열정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도 중간중간에 슬럼프를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다 해보고 결국 결론을 내린 건 하나입니다. 합격생들은 단순하게 공부합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슬럼프에 빠지면 빠질수록 다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공부하는 시간에 공부하러 가고 내가 공부하기로 한 시간에 독서실에 앉아 있고 학원 시간 가면은 학원에 딱 앉아 있고 정해진 시간 동안 그대로 지켜 나갑니다. 물론 슬럼프니까 공부하기 싫죠. 공부하는 공간에 있긴 하지만 공부가 잘 안 될 수 있겠죠. 가기도 싫고 하지만 어떻게든 정해진 패턴 그대로 실천을 합니다. 수험생은. 저도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처럼 저도 이제 공부 초반에 이러한 실수를 했는데 다양한 방법을 시도합니다. 무슨 말이냐? 슬럼프가 왔다. 너무너무 힘들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막 조언도 구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생각만 많아집니다. 고민만 많아집니다. 슬럼프가 깊어집니다. 아시겠죠? 공부가 안 될 때는 그냥 정해진 패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몸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게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심리적으로 나는 왜 맨날 이러고 있지? 그게 아니라 나는 이 기계적으로 공부를 함으로써 더욱더 빨리 합격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 나갑니다. 아시겠죠? 정말 안타깝지만 합격을 위해서는 공부하는 기계가 되셔야 돼요. 좀만 포기를 하고 인간적인 것 좀만 포기를 하시면은 여러분들 더욱더 합격하고 나서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공무원으로서 지금 공무원의 사회적 지위 엄청나죠? 공무원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죠?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슬럼프가 왔을 때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지 마시고요. 그냥 정해진 스케줄을 짜고 공부가 잘 되든 안 되든 그 스케줄을 계속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기출문제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자, 기출문제의 구체적인 활용법은 제가 강의 시간이나 아니면 TCC 영상으로 따로 올려드릴 거고 이미 온라인 영상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다 친절하게 대답을 해드릴 겁니다. 근데 오늘은 더 본질적인 부분, 구체적인 방법이 아니라 본질적인 부분, 합격생 모든 선지를 외울 때까지 봅니다.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냥 모든 선지에서 얘랑 나오면 옳은 거, 얘랑 나오면 틀린 거, 그리고 요 이론에서는 요 부분을 틀리게 내는구나. 거기까지 다 외웁니다. 근데 수험생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기출문제 답이 외워져요. 기출문제 답이 외워지면 멈춥니다. 선생님 답을 다 아는데 푸는 의미가 있나요? 자, 답을 다 외우고 나서 기출문제 공부는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영화나 드라마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영화 같은 경우 또 보고 해본 경험 있으신가요? 하나의 영화를 여러 번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그냥 스토리 쭉 따라가는 거예요. 스토리 따라가기 급급해요. 그러면은 정신없이 지나가고 나면은 영화가 끝나죠. 근데 두 번째 보면은 조금 보입니다. 요 부분하고 이어지는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앞에서 이런 말을 했구나. 뭐라 그러죠? 그 전문 용어로 떡밥이라고 하죠. 떡밥. 떡밥들이 보입니다. 세 번째를 또 보면은 이 떡밥들의 연결 관계가 다 기가 막히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를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이 떡밥들이 회수가 안 됐다. 뭔가 마지막에 흐지부지 됐다. 이런 것까지 다 보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출문제는 그 스토리를 전부 다 외우고 나서 이 스토리 다음에 이 행동이 나오고 저 사람은 지금부터 이런 말을 할 거고 답을 다 외우고 나서 분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답을 다 외우고 나면은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고 저거 다음 이거 나오겠네. 이대로 가면 저런 반전 있겠네.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영화를 봤을 때 장르가 비슷하면은 반전 영화면은 제가 범인이야. 제가 이제 죽을 거야. 쟤는 이제 살 거야. 이런 것들이 예측이 됩니다. 기출문제는
답을 외우고 나서 분석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얘는 맞는 거, 얘는 틀린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틀린 보기에서 요 부분을 자꾸 바꾸네. 이 문제에서도 비슷한 틀린 선지가 나왔는데 요 부분을 또 바꿨네. 비슷하네. 문장은 다르지만 패턴이 비슷하네.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답을 외웠다. 이제 푸는 의미가 없다. 뭐하러 푸느냐 답 딱딱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헷갈리는 선지, OX 헷갈리는 선지들을 계속 분석해 나가고 답을 다 외운 상태에서 패턴을 계속 분석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합격생들은 거의 다 과목별로 기출문제를 10회독 이상씩 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외우고 멈추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 새로운 기출문제를 만났을 때 스토리가 뻔합니다. 응? 저 막장 드라마 스토리 뻔히 나오겠네. 또 얘랑 그 형제네. 얘랑 엄마 아빠 바뀌었네. 이런 거 스토리 뻔히 나옵니다. 기출문제도 맨날 똑같은 패턴으로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줄 거예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특정 과목 성적이 정체된 경우 굉장히 스트레스 받죠. 다른 과목들은 점수가 나오는데 특정 과목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스트레스를 합격생들은 버팁니다. 점수가 안 나오면은 그 과목을 공부해요. 아시겠죠? 성적이 정체돼 있으면은 그걸 올려야 합격하는 거니까 그 과목을 공부를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하기 싫더라도.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게 성적이 안 오르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거든요. 정말 하기 싫거든요. 하기 싫다. 그래서 안 한다. 이런 결론이 나버려요. 자, 하기 싫어서 안 하면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건 뭔가요? 점수가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점수가 떨어져요. 차라리 정체되어 있는 게 나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 과목 안 하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행정학이라는 과목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사회과학적인 베이스가 없으신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행정학만 점수가 안 올라서 공부를 해도 안 올라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전까지 너무 하기 싫어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떨어졌으니까 이제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처방을 내려주죠. 그러면은 처방을 받고 그대로 실천을 하고 점수가 올라갑니다. 왜? 공부를 했으니까. 물론 제 이제 경험과 노하우를 다 녹여내가지고 진단과 처방을 해드리는 점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의 처방을 계기로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떨어졌던 점수가 원래 정체된 수준까지는 바로바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니까 이게 극복이 됩니다. 정체되어 있다는 거는 공부를 해도 정체되어 있다는 거는 실력이 쌓이고 있는 거고 어느 정도 쌓여야 올라가거든요. 쌓이면은 올라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점수가 안 올라서 하기 싫다. 그럴수록 더 그 과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합격의 길입니다. 그 다음에 5번. 특정 과목이 암기가 너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암기할 수 있을까요? 앞에 문제랑 조금 비슷한 질문인데 이 암기 안 된다. 이 질문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근데 행정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한국사 같은 경우 또 영어 단어, 뭐 국어, 문법, 어법 등등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단순 암기에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단순 암기를 굉장히 못해요. 그런데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 암기를 극복을 하긴 해야 됩니다. 객관식 시험에서는 맥락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키워드만 나오기 때문에 꼭 키워드를 암기해서 시험장에 가야 그 수많은 경쟁자를 뚫고 합격할 수가 있어요. 암기 필수입니다. 자, 합격생들 암기가 될 때까지 몇 번이고 봅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 암기 안 하면 점수가 절대 안 오르거든요. 부지런하게 끊임없이 봐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사 암기가 안 된다고 찾아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아는 수험생들은 한국사 점수 어떻게 올리냐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점수를 만들어 놓고 뭐 강의도 듣고 나름대로 암기를 하고 시험 한 달 전에 자기가 한 얇은 정리 요약서 같은 거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한 10회독, 20회독 합니다. 10회독, 20회독.
그러니까 계속 단순하게 반복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점수가 2, 3점 팍 올라가요. 순간적으로. 시험장에서 20점 올리고 옵니다. 시험 끝나면 까먹죠. 근데 까먹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우리는 시험장에서만 점수 나오면 되니까. 학교생들은 한국사 등등 암기가 안 되는 과목들 시험 직전에 요약서 같은 거 내용은 모르겠다 그냥 10회도 20회도 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점수가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수험생들 왜 암기가 안 되는지 고민한다. 고민하면은 암기가 되나요? 안 됩니다. 고민할 시간에 돌리자. 고민할 시간에 돌리자. 스트레스 받을 시간에 돌리자. 이게 비법입니다. 다른 비법 없습니다. 암기는 어쩔 수 없어요. 단순 반복이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6번. 시험을 앞두고 떨어질 것 같다. 너무너무 불안할 때. 진짜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불안합니다. 공부를 오히려 열심히 안 했을 때, 공부 기간이 짧을 때 안 불안해요. 덜 불안해요, 차라리. 어차피 어느 정도 떨어질 거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실력이 찼어요. 이번 시험에서 내가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라왔어요, 실력이. 그때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자, 거기서 합격생과 아주 아슬하게 떨어지는 불합격생의 차이가 갈려버립니다. 자, 합격생. 떨어질 것 같다 불안해서 더 많이 본다. 이게 당연한 결론이고 합격하기 위한 결론입니다. 자, 불안한 이유 뭡니까? 떨어질 것 같아서. 불안한 이유 떨어질 것 같아서. 왜 떨어집니까? 공부를 안 하면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거꾸로 이제 갑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붙을 확률이 올라가죠. 떨어질 것 같다 불안하면은 더 많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결론인데 이 당연한 결론이 안 나옵니다. 자, 수험생 같은 경우 떨어질 것 같다 불안해서 공부가 안 된다. 이게 대다수의 결론입니다. 자, 이거는 합격생이 의지를 가지고 본인이 하는 거죠. 이 결론은 뭐냐면은 본인이 내는 결론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떨어질 것 같다 불안해서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이거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안 하면 떨어진다는 생각을 계속 하셔야 돼요. 안 되면 떨어집니다. 공부 안 되면은. 결론을 계속 바꾸세요. 결론을 본인이 내리세요. 다른 것으로부터 심리적인 요인으로부터 내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러한 결론을 내리세요. 그래야 공부가 손에 잡힙니다. 아시겠죠? 저도 이제 마찬가지였고 시험 기간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너무너무 불안해서 공부가 안 됩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결론을 본인이 바꾸자. 그래야 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7번. 작년에 커트라인이 낮았던 직렬로 변경하는 거 어떨까요?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이게 어차피 공무원의 세계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보직은 좀 다를 수 있어도 일반적인 특징이 비슷하죠.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특징들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직렬이 크게 상관이 없고 나는 합격하면 된다 이런 분들이 있긴 있어요. 꽤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근거를 가지고 올해 커트라인이 낮을 것이다 예측을 해서 그 직렬을 쓰는 것은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직렬이 원래 500명을 뽑았는데 내년에 갑자기 1,500명을 뽑는데요. 이렇게 대폭 증가하게 되면은 커트라인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건 괜찮은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요 직렬이 작년에 커트라인이 낮았대요. 그러니까 올해 쓰고 싶대요. 그 직렬 99%의 확률로 커트라인 작년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혼자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해요. 자, 이거는 제가 수험생활 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제 주관적인 의견이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요 직렬, 커트라인이 작년에 낮았네. 뭔가 있나 보다. 올해 쓰죠?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몰려버립니다. 그래서 커트라인 상승합니다. 오히려 커트라인이 들쑥날쑥하는 직렬 있잖아요.
엄청 높았던 과목을 쓰는 게 오히려 좋아요. 들쑥날쑥하는 경우에 높았던 직렬은 사람들이 겁먹고 안 씁니다. 떨어집니다. 커트라인이. 아시겠죠? 계속 높은 거, 계속 낮은 거, 여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 되는 건데 왔다 갔다 하는 거 커트라인, 왔다 갔다 하는 거에서는 작년에 커트라인이 낮았다고 변경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합격생 어차피 관심 없는 직렬이에요. 자기가 가고 싶은 직렬은 따로 있고 소신껏 공부를 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험생, 자, 왜 작년에 커트라인이 낮았던 직렬에 관심이 갈까요? 최대한 빨리 하고 싶고 수험생활 너무너무 힘들고 어떻게든 이 불안한 상태를 벗어나서 확실한 공무원이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바꿨다가 피봅니다. 커트라인이 올라가니까. 됐죠? 이 부분 제가 당부를 드리고요. 꼭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올해도 낮을 것이라는 게 정확히 예측이 될 때 그때 변경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8번 합격수기에서 합격생의 공부 방법을 봤습니다. 그런데 합격생이 써놓은 걸 보니까 와, 그 많은 것을 어떻게 다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근데 공부 기간은 한 1년 6개월? 1년 반? 9급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1년 9개월 정도, 7급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2년 조금 넘는 정도가 통계치인데 어떤 합격생들 좀 줄였어요. 1년 반만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남들보다 빨리 합격했으면서도 뭔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했어요. 어떻게 하지 이걸? 자, 합격생들 이러한 질문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해가 안 될까요? 그걸 해야, 그 정도는 해야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도 하는 것은 합격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거니까. 그걸 어떻게 다 하나요? 이해 안 됩니다. 그걸 다 해야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수험생. 와, 너무 많다. 다른 방법을 찾게 됩니다. 합격생들이 수기 올려놓으면은 그거 다 난 못하겠다.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이러시면은 안 되겠죠? 자, 합격생들이 합격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공통적인 부분은 본질적인 측면이라는 거죠. 그 본질적인 측면들을 싹 모아서 따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합격생들이 구체적인 방법은 다 다르지만 여러 가지를 읽다 보니까 요 사람이 공부했던 경로가 나랑 비슷하고 마무리는 이렇게 했구나. 마무리로 이타만큼 했구나. 그거 자기가 비슷한 케이스면은 열심히 따라 하셔야 되는 거지. 너무 많으니까 다른 방법 찾다가는 또 아슬아슬하게 떨어져 버립니다. 그 아슬아슬한 거 그것을 콕 넘어가는 게 공부량 마지막에 그 많은 것들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제가 너무 심하게 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팩트입니다. 팩트. 그 다음에 이번에는 먼저 떠버렸어요. 9번 체력 유지를 위해 운동을 해야 하나요? 먼저 떠도 상관없을 것 같네요. 이거는 합격생 유형 1은 공부를 더 많이 하기 위해 여기까지 떴습니다. 자, 운동 중요합니다. 공부를 더 많이 하기 위해 운동을 해서 체력을 기른다. 합격생 유형 1. 합격생 유형 1.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케이스였어요. 운동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되게 힘든데 체력이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는 남들보다 공부 시간이 훨씬 늘어납니다. 더 오랫동안 앉아있을 수가 있어요. 집중력도 늘어나고 체력이 좋으니까. 그래서 저도 꾸준히 운동을 해서 체력을 길렀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 합격생 유형 1. 이게 추천. 자, 그런데 더 독한 분들 있어요. 더 독한 분들. 합격생 유형 2. 공부를 더 많이 하기 위해 이유는 똑같네요. 운동을 안 했다. 이게 유형 2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거고 이분들은 정말 독하신 분들이에요. 체력이 되든 안 되든 운동하는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더 하는 거죠.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퍼져버려요. 차라리 그 시간에 운동하는 게 낫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하고 너무 힘들다 그래도 또 하고 운동해야 되나 그 시간에 또 하고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신력이 체력을 극복을 하는 거죠. 굉장히 독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본받아야 될 케이스가 되겠고요.
결론, 제가 운동을 하세요 이렇게 추천드리는 결론이 아니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겁니다. 공부를 더 많이 하기 위해, 공부를 더 많이 하기 위해 이 부분을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수험생 유형원, 운동을 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합니다. 자, 수험생 유형 2, 운동도 안 하고 그러니까 체력이 없어요. 체력이 없으니까 공부를 안 합니다. 결론은 뭔가요? 하든 안 하든 공부를 안 한다. 그러니까 운동 같은 경우에는 수단인 거예요. 저도 추천은 이 1번을 드리지만 수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활용을 해야 되지 하든 안 하든 공부를 안 해버리면은 수단으로서 쓸모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목표 수단 대치가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분들, 운동을 하고 너무 힘드신 분들, 그래서 공부하기 싫어진 분들은 일주일, 2주일만 운동을 하고 좀 버티면은 나중에는 신기하게 하나도 안 힘듭니다. 좀 꾸준히 하면서 버티셔서 체력을 기른 다음에 공부를 또 열심히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운동을 안 해요. 체력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본인을 합리화시킵니다. 나는 체력이 없어서 공부를 하루에 이만큼밖에 못해. 항상 합리화를 시켜요. 그런데 제가 봐도 훨씬 체력이 없는 분들이 더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정신력으로 극복을 하셔야 되는 거지 계속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난 체력이 없어서 공부 많이 못한다. 체력이 없어서 공부 많이 못한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이네요. 공부하다 보면 너무 힘들고 우울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쵸. 안타깝죠. 공부할 때는 본인이 제일 불쌍하고 처량하게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죠. 공부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나도 친구들 만나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놀이동산 가고 싶고 해외여행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공부하다 보면 너무너무 힘들고 우울할 때가 간혹 찾아옵니다. 찾아옵니다. 합격생과 수험생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마지막 10번으로 배치를 했어요. 매우 결정적인 차이점이 여기 나옵니다. 합격생, 울면서 공부한다. 실제로 봤어요. 한 명은 제 연구원입니다. 현재 연구원. 제 현재 연구원이 지금 행정고시 5급 행정고시를 합격을 하고 이제 유예생이거든요. 현재 유예 기간 동안에 저의 그 연구를 도와주고 있으신데 뭐 책이라든가 강의 준비라든가 도와주고 있으신데 그분은 저랑 수험 생활을 처음에 같이 시작했던 분이에요. 아예 처음에 거의 똑같이 시작을 했어요. 제가 먼저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합격을 했는데 그때 너무너무 집에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정말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보다도 훨씬 더 머리도 좋고 훨씬 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를 다 갖추셨는데 저보다 1년 늦게 합격한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었는데 마지막에 합격하는 그 순간까지도 굉장히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정말 힘들죠. 공부도 힘든데 집안일이 겹치니까 울면서 공부를 합니다. 울면서 그냥 질질 막 하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독서실에서 소리 안 나게 막 울면서 뭐라도 하나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역경을 딛고 합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수험생들은 운다. 운다. 끝. 운다. 슬퍼한다. 우울해한다. 끝.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아시겠죠? 눈물이 나오는 거 어떻게 합니까? 슬픈데 어떻게 합니까? 우울한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걸 공부를 합니까? 이 질문은 의미가 없어요. 울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합격을 하는 거고 울고 끝나는 분들은 차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어떻게 극복하나요? 어떻게 공부하나요? 방법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극복하는 사람만이 합격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10가지 질문을 통해서 합격생과 수험생의 차이점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위에 띄어드린 이 노란 글씨를 따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공부의 의지를 불태우시고 슬럼프에 빠질 때마다 이 영상을 꼬박꼬박 보시기 바랍니다. 슬럼프에 빠지면은 바로 이 영상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내가 정신력으로 버텨서 합격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돌아오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수험생이 가는 길, 그 길을 탈출합시다. 정말 많은 수험생을 봤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처음 시작부터 수험생의 길로 갑니다. 처음 시작부터 계속 수험생의 길로 갑니다. 합격은 저기 있는데, 아시겠죠? 요 길을 탈출을 해서 애초부터 합격할 수 있는 길로, 좀 다른 데로 빠졌다가도 다시 합격할 수 있는 길로 계속 방향을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수험생이 가는 길, 그 길을 탈출해야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수험 기간 동안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목표는 오로지 합격입니다. 합격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고 공부 외에 다른 일정을 잡고 그러다 보면은 고민이 쌓이고 여러 가지 번뇌, 여러 가지 난관, 그런 것들을 스스로 막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본인을 괴롭히는 거는 본인의 상상력이 되는 거죠. 본인의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 걸 다 없애버리고 오로지 나는 수험생활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합격만을 생각하고 내 시험장 가서 문제 풀 거, 그리고 합격하고 나서 공무원이 된 거, 그 멋진 모습을 상상하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다른 생각, 다른 일정 잡지 않길 바랍니다. 단순하게 공부를 합시다. 아시겠죠? 자, 합격하는 수험생활 따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 합격생의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을 텐데, 충격 많이 받으셨을 텐데, 이걸 밑거름 삼아서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끝까지 함께 할 테니까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을 계속 올려주시고요. 오늘은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렸다면 개별적으로 진단과 처방,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것은 제가 개별 상담을 통해서 다 해드리니까,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기서 혼났다고 주눅 들지 마시고 얼마든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본 수업 시간에 열심히 내용을 배우러 가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